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단입니다. 오늘은 주식 매수 타이밍은 어느 때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18일 금요일 시황입니다. 패드 효과에 뉴욕 증시 금값 추락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그 17일 뉴욕 증시에서 어제 이제 나스닥은 1.27%, 그 다음에 다우는 0.47%, S&P 500은 0.84%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은 선물이 한때 이제 마이너스 3% 이상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장 막판에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이제 마감이 됐죠. 1%대로. 금도 어저께 이제 1% 넘게 떨어졌습니다. IAU 같은 경우는 뭐 0.8% 정도 떨어지다가 한 0.5% 정도 마이너스로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왜 떨어졌을까? 그 패드가 하루 전 제로금리를 2023년까지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자산 매입 확대나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 방침을 내놓지 않은 게 시장을 흔들었다. 패드가 여전히 많은 도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칼을 꺼내 들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투자 심리를 옥죄는 셈이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죠. 자, 연준이 이제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를 안 하고 있죠. 그거에 대한 이제 실망감 때문에 제가 이제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어저께 그 이제 시장이 그 이제 패드에다가 이제 경고를 보낸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적 완화 대책을 안 내놓으니까 자산 버블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고요. 예, 그로 인해서 주가에 이어서 금값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양적 완화 추가 대책이 없다면 금으로서도 이제 좋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스닥을 이틀 연속 떨어지게 만들었는데요. 그러나 시장을 올려준 호재는 보이지가 않고 악재만이 가득한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날 종목별로는 애플이 1.6%,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 3.3%, 그리고 테슬라가 4.1%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노우플레이크는 9.6% 하락했죠. 예. 그리고 니콜라는 소폭 이틀 연속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애플, 페이스북, 테슬라 등 기술주들이 죄다 떨어졌죠. 예. 니콜라가 만약에 사기로 만약에 사실이 밝혀진다면 친환경 쪽 주식이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폭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2008년도 금융위기와 같은 이제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할 때 트리거는 항상 기업의 도덕적 해이나 사기, 뭐 이런 뭐 2000년 닷컴 버블 같은 경우도 이제 앨런 사태, 뭐 이런 데서 이제 분식회계, 뭐 이런 것들을 했죠. 그래서 이런 그 사기나 비리나 해임, 뭐 이런 것, 배임 같은 것들이 이제 벌어지면 현타가 온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현타가 오는데 이때 내가 이런 쓰레기 주식에 투자를 했던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투매를 하면서 주식 시장이 급속도로 무너지는 때가 오죠. 그래서 니콜라의 사건이 만약에 사기 사건이라면 이거는 이제 친환경 주식 전반에 이제 동반 추락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잘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이제 주식 시장을 짓누르는 악재가 뭐냐? 첫 번째가 고용 회복의 둔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업률도 그렇고, 예, 지금 실업자 보험자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33,000명 줄어든 86만 명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다우존스 집계 예상치인 87만 5천 명보다는 양호했지만 고용 회복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지난주보다는 좋아졌는데 고용 회복 속도가 이제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는 것이 이제 두드러지고 있고요. 따라서 장기간 실업이 이어진다면 주가는 조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양적 완화 속도 조절인데요. 그 연준의 추가적 양적 완화 대책이 없어서 주가가 빠지고 있고, 연준은 그 책임을 의회한테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이제 격차가 크죠. 따라서 11월 3일 대선 전까지는 이게 합의가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5차 부양책 심폐소생 나선 트럼프, 공화당 더 높은 숫자 내놔라,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2조 2천억 달러 요거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공화당이 3천억 달러 얘기를 하면서 교착 상태가 빠졌죠. 그런데 간극이 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5차 부양책 규모가 얼마나 돼야 되냐라고 이제 언급은 안 했는데
그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 1조 5천억 달러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민주당하고는 이제 별 차이가 없죠. 한 7천억 달러 정도니까. 근데 통과될 가능성은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상원의원 중에서도 1조 달러도 이제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되기가 좀 힘들어요. 어차피 이제 공화당은 자신을 이제 지지하는 세력 같은 경우가 주로 이제 중산층이기 때문에 중산층 같은 경우는 세금을 많이 써서 이제 복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 얘네들은 복지를 안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잘 사니까 오히려 이제 세금만 더 많이 뜯어간다 이런 생각 때문에 공화당 출신 그러니까 공화당 쪽에 이제 대통령은 오히려 돈을 많이 이제 더 주는 것보다는 일터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뭐 그런 식의 이제 부양책을 이제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 뭐가 없습니까? 추가 부양책이나 양적 완화에 의한 유동성 공급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겠죠. 세 번째는 이제 연기금의 리밸런싱이 있는데 주식 비중 꽉 찬 글로벌 연기금 2천억 달러 매도 폭탄 경고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예, 보시면 세계 주요국의 이제 연기금 국부펀드 여기가 언제까지 이달 말까지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2천억 달러 235조 원 어치 주식을 내다 팔 수 있다. 뭐 이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리밸런싱 에 나서면서 이렇게 많은 그 주식들을 매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원래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는 주식 70%, 채권 30% 정도를 갖고 있다가 위기가 오면 주식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오른 채권을 팔고 그다음에 그 돈으로 주식을 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채권 10%, 주식 90% 이렇게 비율로 갖고 가다가 경기가 좋아지죠. 지금처럼 경기가 좋아지면 주식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식을 내다 팔고 다시 이제 원래 있었던 주식 70%, 채권 30% 비율로 맞추는 거죠. 이게 이제 리밸런싱인데 요즘에 이제 기술주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채권 가격은 빠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른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서 리밸런싱을 하는데 뭐 그 기한이 바로 이달 말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정말 내다 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식으로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예, 주식 가격이. 그러니까 굳이 리밸런싱을 안 하더라도 주식 가격이 많이 빠져서 리밸런싱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예, 주식을 팔고 채권을 늘려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게다가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제로금리로 가지 않는 한, 제로금리 이상으로 가지 않는 한 더 이상 이제 오르기 힘들죠.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로 가야 되죠. 예, 그러니까 주식을 내다 팔고 채권을 산다는 거는 조정 전의 상황이었다. 지금 이제 조정이 한참 되고 있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10%가 빠지고 있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뭐 15%, 20%씩 빠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17.7%인가 그렇게 빠졌거든요. 전고점 대비. 그러니까 지금 주식 내다 파는 게 오히려 지금 팔고 있는 게 아니냐.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게 연기금이 팔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번째는 틱톡이나 위챗의 공격이다라는 건데 틱톡 공격 일단락해서 트럼프가 다음 타깃이 이제 텐센트 나와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보시면 그 트럼프가 8월 6일 날 틱톡과 위챗 제재를 담은 행정명령 2건에 서명을 했다. 그러니까 이미 그 틱톡의 행정명령을 할 때 위챗도 같이 했다라는 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위챗은 뭐 요번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빠진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한다면 틱톡의 제한이 불발이 되는 거죠. 예, 틱톡이 이제 팔지는 않고 뭐 클라우드 서버만 오라클 쪽에 이제 인도를 하는 그런 식이었었는데 요게 만약에 이제 불발이 됐다. 트럼프가 이제 반대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챗마저 금지가 된다면 그 애플이 위험하다라는 거죠. 예, 미국 내에서 이제 금지가 될지 아니면 앱스토어에서 위챗을 빼라고 할지 이게 모르죠.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가 좋아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많이 올랐던 애플,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가 좋은 거예요. 중국의 경기가 좋기 때문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이제 주가가 올랐죠. 애플은 이제 중국에서 사업을 하니까. 그런데 애플의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악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악재가 있는 건 사실인데 악재 현재는 뭐예요? 예, 매뉴얼대로 한다면 악재 때문에 안 사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가 떴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한다면
전량 매도 후 나스닥 그 10% 떨어진 지점, 마이너스 10% 떨어진 지점에 세계 1등 주식을 이제 산 거죠. 소위 말뚝박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뚝박기는 뭐 예를 들어서 나스닥의 10%, 그 다음에 15%, 20% 이렇게 떨어지는 지점마다 뭐 내가 뭐 5%나 총 자산의 5%나 10%나 15%나 이런 식으로 박아 넣는 거죠. 예. 그 지점에다가 5% 정도를 박든지 10% 정도를 박든지 따라서 앞으로 이제 나스닥이 15% 떨어지면 또 일정 비율로 말뚝 박으면 됩니다. 그게 이제 말뚝 박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3%가 끝나는 10월 9일 날,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3%가 그 중간에 10월 9일까지 안 뜬다는 가정하에 그때가 끝나면 이제 10월 9일 날 1등주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호재가 뜨는 거예요. 10월 9일 이전에 뭐 호재가 뜬다. 그랬을 때는 주가가 급반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비를 하지 않으면 갑자기 이제 이런 뉴스가 막 뜨고 그 다음에 나는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죠.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래서 강력한 호재가 떴을 때는 일정 비율을 매수하는 거를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존버하시는 분들은 뭐 들으셔도 소용이 없는 거고, 나는 마이너스 3%가 뜨고 팔았다. 그러면 이제 이 방송을 좀 들으시는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생각하는 비율이 총 자산의 제가 생각하는 게 한 20% 정도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뉴스가 뜨면. 그리고 호재면 전량 매수해야지 왜 20%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왜냐하면 이제 보도가 확실한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후 주가가 올라가는 걸 보고 추가로 매수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식 매수 타이밍이 언제인가라는 거예요. 어느 때인가? 자, 첫 번째는 어느 때냐? 연준이 추가 양적 완화 조치가 나왔을 때. 주식 시장이 안정을 찾지를 못하고 추락을 거듭을 해가지고 뭐 지금 20% 정고점 대비 나스닥이 만약에 20% 30% 이렇게 빠졌다면 연준이 나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회사채 매입을 한다거나 미리 약속했던 양적 완화 조치들을 한다면 이렇게 시장을 개입했어요. 그러면 주가가 빡 올라가겠죠. 빡 올라가면 요때 이제 정해진 비율을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 20% 정도는 사야 된다 최소. 그러니까 뭐 그 이상은 이제 본인이 이제 정해서 사시면 되는 거고 20%는 총 자산의 20%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5차 경기 부양책이 통과됐을 때 만약에 그러면은 또 이게 뭐가 됩니까? 그만큼 또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자산 버블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통과가 됐다. 이러면 일정 비율을 또 사야 된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백신이 개발됐을 때 애매하긴 한데 그 임상 3상이 통과가 돼서 백신의 효능이 입증되었을 때는 일정 비율을 무조건 사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10월 9일 전까지 마이너스 3%가 안 뜨는 시기에 유효한 투자 전략이고요. 만약에 10월 9일 이후에 뜨면 뭐 소용이 없죠. 왜냐하면 그날 그 10월 9일 까지 마이너스 3%가 안 뜨면 그때는 뭐 1등주 전략 매수가 매뉴얼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10월 9일 이전에 이런 호재, 이 세 가지 호재, 연준의 추가 양적 완화, 그다음에 5차 경기 부양책, 그리고 백신이 개발됐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렸을 때는 내가 이제 가진 자산의 한 20%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현재는 악재가 많은데 충분히 시장을 지켜볼 때다라는 거죠. 지금 좀 오른다 해가지고 사고, 그다음에 떨어진다 해가지고 팔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오르면 올라도 이제 말뚝박기 정도만 하는 거고 더 이상 추가 매수를 하는 건 아니고 떨어져도 막 이제 패닉에 팔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미 이제 마이너스 3%를 했으면 다 팔고 한 10% 정도 떨어진 지점에 뭐 애플 10% 정도를 샀을 겁니다. 나스닥이 10% 떨어진 지점에서 그때 이제 말뚝박기를 하면 됩니다. 떨어지면 뭐 15%마다 5%씩 내가 5%씩마다 떨어진 나스닥이 5%씩 떨어졌다 그럴 때마다 이제 총 자산의 5%씩 이렇게 사는 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10%씩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호재가 뜬다면 한 약 20% 정도는 일단 투입을 하는 거죠.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은 2020년 9월 8일 마이너스 3%가 떴으니까 전량 매도 후에 안정적인 투자자라면 전액 달러, 중도적인 투자자라면 TIP나 IAU 50대 50 비율로 갖고 가고요. 공격적인 투자자는 IAU 금 ETF죠. 요거 100%를 가져다가
가져가다가 2020년 10월 9일 전까지 마이너스 3%가 안 뜨면 1등 주식을 사면 됩니다. 달러 아닌 IAU나 TIP 같은 경우는 일정 퍼센트 이하, 뭐 예를 들어서 한 마이너스 5% 정도, 내 산 가격에서 5% 정도 떨어졌다. 그러면 일단 손절하고 달러 들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8거래일 이후에도 마이너스 3%의 위기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이고요.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죠. 그리고 요즘에 제가 일요일까지 그 강의,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댓글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댓글 보고 찾아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주식 매수 타이밍은 언제때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장연구소 감사합니다.